솔직히 좀 쿠네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30살에는 연매출 100억으로. 그래서 그래도 한 3개월 만에 월 매출 3천까지 찍었었습니다. 천재인데? 네, 그때 당시엔 제가 예? 또 나는 진짜 장사의 신이다.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토퍼스맨입니다. 참다라고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 요즘 저희 채팅방에서 아주 핫한 분이시죠. 국내 리셀러 25살에 월 매출 1억을 찍은 참다라고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료 회원 단톡방에서 참다라고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다라고맨님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군적금 3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군적금 300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코스트코로 뛰어갔습니다. 코스트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코스트코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될 내가 좋아하는 상품 소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로 네네. 소싱을 하셨다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김부각이랑 망고를 그때 군적금 300만 원 전부 털어서 약 220개 정도 집에다 쌓아놨습니다. 부모님한테 안 혼났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왜냐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제 방에 쌓아놨거든요. 네. 피라미드 탑처럼 이렇게. 네. 근데 다 팔았어요? 그때 운이 정말로 좋게도 나 혼자 산다의 화사가 김부각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김부각 120개가 4일 만에 완판이 되었고요. 또 세븐디 망고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말린 망고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그 말린 망고도 약 7일 만에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죠? 그때 3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으니까 뭐 코스트코 포인트까지 다 합치면 한 400만 원, 100만 원 마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 마진이네 거의. 네. 그러면 코스트코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제가 거의 한 6, 7개월 동안 네. 아침마다 이제 코스트코로 출근을 했거든요. 코스트코 출근을 하면서 팔리면 이제 사서 나르고 하다가 이제 잘 팔리는 제품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웰치스 젤리를 한 1000개 정도를 1000개? 네네. 1000개를 승용차 2대로 왔다 갔다 한 5번을 했습니다. 하나에 얼마짜리인데? 하나당 한 15,500원 아직도 기억하네요. 15,500원짜리 젤리를 네네. 1,500개를 샀다고요? 네, 근데 수수료 다 떼고 마진 5,000원 넘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네. 근데 엄청 잘 팔리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망고도 다 팔아먹겠다, 김부각도 다 팔아먹겠다. 이거는 잘 팔리는 제품이면 가지고 있는 게 장사구나. 난 천재다. 네, 나는 진짜 장사의 신이다. 생각을 해서 네, 나는 진짜 장사의 신이다. 그래서 1000개를 이제 집에다 쌓아놨는데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아예 최저가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떼어온 가격에는 이제 절대 판매를 그래서 할 수 하나도 없게 안 팔렸어요? 한 600개 정도 그래서 판매를 했어요. 계속 팔았어도 다 팔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 한 사입이다 보니까 처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자신감을 얻어서 한 사입인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젤리 이제 식품이고 매일같이 집에 이렇게 침대 앞에 쌓여져 있는 젤리들을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의 장점이 무료 반품 시스템을 활용해서 400개 다시 다 환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니까 정말 힘든 걸 깨달았거든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건 위험성이 크죠. 네,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재고를 두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한 3개월 만에 월 매출 3천까지 찍었었습니다. 천재인데? 네, 그때 당시엔 제가 예? 또 천재인 줄 알았어요. 수동으로 올려가지고. 네, 저는 다 그때는 수동으로 올렸었고요. 지금 어디 마켓에다 올렸어요? 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네네. 매출 3천. 네, 한 제품을 1000개 가까이 올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도 혼자 하고 계신가요, 사업은? 이제 혼자 이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다가 혼자 하는 1인 셀러가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제 주변 친구들을 봤는데 주변 친구들은 이제 다 PC방에 가기 바빴어요. 대학교 2학년이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23살 대학교 2학년이라 다 PC방에 가기 바빴는데 제 초중고 친구인 참치맨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참치맨은 아니죠? 네네, 참치맨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상품을 1000개를 수동으로 등록할 때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프로그램 독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다성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혼자 만들면서 같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동화했다는 게 어떻게 자동화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상품 소싱이나 주문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노가다성이 필요한 이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되는 업무들을 네.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자동화 시켜줬습니다, 친구. 대단하네. 네. 그래서 영감을 받은 거네요, 코스트코에서.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도전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사입도 해보고 저희만의 브랜딩 만들어서 제품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하는 곳마다 진짜 다 망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진행하던 구매 대행 빼고는 다 망해가지고 재고 없이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꼈겠네요, 그때. 네, 그래서 재고 없이 뼈저리게 하는 느꼈겠네요.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말씀해주셨듯이 코스트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코스트코도 이제 브랜딩 되어 있는 제품을 대파는 것이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온라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랑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떻게 만났죠? 네, 이제 국내 리셀의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서 많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직원분들을 활용하면서 자동화가 됐어요. 자동화를 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반자동 솔루션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찾아봤을 때. 그래서 쿠데 옵토클래스 4기에 신청을 해서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난 척 되게 심했잖아요. 잘난 척 한 건 아니고 대표님께서 지금 매출 1억 되는데 막 여기 들어왔는데 뭐 네, 그때는 좀 친구랑 단둘이서밖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주문 처리도 수업 시간에 하고. 좀 대표님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주문권 처리를 했던. 1억은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달성한 거죠? 저희가 제대로 국내 리셀을 시작한 지는 한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매출 1억 4천을 이번 년 3월에 찍었으니까 약 5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죠? 네. 아무래도 국내 리셀이라는 분야가 주문권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인 거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일 많이 주문권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 달에 한 4,600건 정도 들어왔었어요. 4,600건이면 하루에 한 200건. 네, 그 정도로 따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100건 처리하는 게 근데 이제 두 명이서. 구매 대행이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구매 대행은 저희가 정해놓은 구매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매처에서 구매를 하면 관리가 좀 더 용이한데 저희 국내 리셀에서 구매하는 구매처가 진짜 1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타워바에서 주문한 것들은 타워바에 바로 주문을 하면 되지만 네네. 리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긁어왔어도 가장 가격이 싼 것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샀는지. 네, 저희가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고 4,000건이 있는데 중간에 고객 반품이 들어왔다고 치면 그 반품건은 어디 있는지 또 찾는 것도 힘들고 결국 주문권 처리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또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해결했어요? 아무래도 제 동업자가 개발자예요. 저희 참치맨님이 모든 주문을 이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모든 주문을 추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주문권을 작성을 하다 보면 처리를 하다 보면 꼭 실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거 다른 사람한테 2번 보내고 아니면 뭐 우편 번호가 다르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5, 6건들까지 잡아주고 또 이제 각 구매처에 운송장 번호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운송장 번호도 정리해서 다 이제 수집해주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작년 그래도 12월 정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그러면 한 8개월 썼네요. 네, 그래서 8개월 썼습니다. 에러는 없어요? 지금은 에러가 아예 없습니다. 다 잡은 상태고 하지만 근데 저희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많이 아까 만약에 한 4,600건을 처리하는데 한 달 걸렸으면 네네. 그거 프로그램 쓰면 어느 정도 빨라져요? 원래 한 달 걸린다 치면 프로그램 쓰면 3일이면 되죠. 그러면 한 뭐 80% 정도 네, 그 정도는 시간이나 인건비나 비용이 절약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뭐 한
직원 두세 명치는 절약된다. 네, 충분히 절약되고 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합니다. 직원보다. 실수도 없고. 네네. 그거 팔 거예요? 아직은 네. 나랑 같이 팔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사실 저희만 사용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 지금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쵸, 참치현님? 상용화 준비 중인 걸로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왜 끼어들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돈 세고 있습니다. 왜 저래?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 리셀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리셀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희소성 있는 이제 브랜드 제품, 나이키, 조던 같은 희소성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걸 리셀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단지 희소성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도 똑같이 되파는 행위를 저희는 리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셀과 구매 대행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아무래도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이랑 리셀 두 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일단 배송 기간부터 한 2주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국내 리셀은 위탁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3, 4일이면 배송 완료가 됩니다. 또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키워드 하나 공부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품명도 짜야 되고 또 태그까지 다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브랜드 키워드는 그냥 그 브랜드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매우 좋은 키워드다 보니까 나이키면 게임 끝이죠. 그쵸.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중요한 브랜드 명이 곧 키워드다 보니까 상품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금 회전이 그만큼 빨리 되다 보니까 매출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주문이 훨씬 많죠. 구매 대행보다는. 요새 현 시점에서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신이 나죠, 그죠? 행복합니다. 네. 좀 구매 대행에서 지치셨던 분들은 리셀을 조금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제 병행하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만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어떤 것들? 리셀이냐 구매 대행이냐?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리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왜냐면 사업을 해보니까 판매가 되는 게 이제 눈으로 안 보이면 많이 지치고 이제 재미가 없죠. 네, 점점 이제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리셀이라는 분야는 매출이 바로바로 일어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업 할 만이 생기고 결국 자신만의 판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해외 구매 대행에 잘 맞고 어느 분은 국내 위탁에 잘 맞고. 리셀이 잘 맞는다. 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리셀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셀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요? 주의점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이죠. 지재권. 네, 지재권이라고 불리는데 왜냐면 아무 제품이나 팔면 안 돼요. 브랜드 제품이더라도 정확히 공부하시고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죠. 그쵸, 공부 안 하시고 팔면 본인이 큰일 후회하시죠. 나죠.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으니까 쿠데가 이제 리셀 기능이 있는데 좋은 점을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쿠데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손으로 이게 수동으로 상품 등록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돼요. 하나 올리는데 네네. 왜냐면 이미지도 하나하나 다 가져와야 되고 하나하나 수정해줘야 되고 썸네일 뭐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3,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쿠데 이제 솔루션 반자동 솔루션을 이용하니까 한 1분이면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쿠데 말고 대량 솔루션 많잖아요. 대량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국내 리셀은 정말 대량을 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리긴 잘 팔리시겠죠. 하지만 이미지 저작권이나 또 지재권 그리고 또 대량으로 등록을 하시다 보니까 상품들이 많이 묶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죠, 위험해. 네네, 쿠데는 반자동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리커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곧 본인의 상품으로 제품을 변경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쿠데에 있기 때문에 리셀과
후대 솔루션은 제일 잘 맞는 조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치맨과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사입과 그런 거에 많이 되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재고 없이 판매하는 위탁이나 이제 구매 대행 아니면 리셀 같은 분야가 정말 매력이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온라인 셀러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 목표는 30살에는 연매출 100억으로 욕심쟁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강의가 있댔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사실 리셀로는 매출을 올리기가 구매 대행보다 비교적으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판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재권을 피하는 방법과 주문 처리하는 방법, 또 바로 매출이 나오는 방법까지 저희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퍼스 참다랑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